2025년 9월 16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한 법정, 무거운 정적이 흐르는 법정 한가운데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옆에 있는 남편이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맞은편 피고석에는 85살의 백발 노인이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윽고 정적을 깨고 배심원단의 편결이 울려 퍼졌습니다. 성적 폭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다. 보상적 손해배상 8,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3천만 달러, 총 1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편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여성의 뺨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여성의 이름은 알렉산드라 구찌 자리니, 세계 최고의 명품 브랜드 구찌 가문의 상속녀였습니다. 그녀가 법정에 세운 사람은 조셉 루팔로, 알렉산드라의 의붓아버지이자 어머니의 전남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이 편결을 받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34년이었습니다. 16년에 걸쳐 자신을 학대한 의붓아버지, 그리고 그 사실을 알면서도 구찌라는 이름에 흠집이 날까 두려워 침묵했던 가족들, 왕관을 쓴 채 지옥을 살아야 했던 한 소녀가 마침내 가문의 심장에 칼을 겨눈 이후 그 지옥의 서막이 열린 1991년, 그날 밤 소녀의 침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알렉산드라 구찌 자리니는 1985년 미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구찌 가문의 직계 상속녀인 패트리샤 구찌, 외할아버지는 구찌 제국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키워낸 장본인 알도 구찌였습니다. 알도는 구찌의 창립자 구치오 구찌의 장남으로 1953년 회장에 취임한 뒤 뉴욕 사보이 플라자 호텔에 미국 1호점을 열며 이탈리아의 작은 가죽 공방에 불과했던 구찌를 전 세계 상류층이 선망하는 브랜드로 끌어올린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알덱에는 영국인 본부인 오렌 프라이스가 있었지만 무려 30년 동안 이탈리아 여성 브루나 팔롬보와 또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63년 이 지독한 이중생활 속에서 태어난 딸이 바로 알렉산드라의 어머니 패트리샤 구찌였습니다. 패트리샤는 사생아 신분이었음에도 1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구찌 이사회 최초의 여성 이사로 발탁되었습니다. 아버지 알도가 그만큼 그녀를 아꼈다는 의미였습니다. 패트리샤는 첫 번째 남편과의 사이에서 알렉산드라를 낳은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1991년 알렉산드라가 6살이 되던 해, 패트리샤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남자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 남자가 바로 조셉 루팔로였습니다. 당시 조셉 루팔로는 할리우드와 음악계에서 가장 잘나가는 매니지먼트 회사의 공동대표였습니다. 화려한 인맥과 막대한 재력, 여기에 친절하고 다정한 성격까지 사람들은 이혼한 패트리샤에게 더없이 완벽한 남자가 나타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 명품 가문의 상속녀와 할리우드 톱 매니저의 만남, 1993년 두 사람은 마침내 결혼했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을 가장 두려워한 사람은 당시 8살이었던 알렉산드라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알렉산드라의 어린 시절은 세상 모든 아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었습니다. 베벌리 힐스의 대저택, 캘리포니아 팜 데저트의 별장, 영국 윈저 인근 에스콧의 컨트리 하우스와 런던 시내의 타운하우스까지 알렉산드라는 수시로 가문이 소유한 호화 저택들을 옮겨 다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녀가 입는 옷, 매는 가방, 신는 신발은 전부 구찌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그녀는 태어날 때부터 황금 침대에서 자고 황금 식기로 식사하는 완벽한 명품 가문의 상속녀였습니다. 하지만 그 황금빛 풍경 뒤에는 누구도 보지 못한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구찌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들은 알렉산드라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도망칠 곳 없는 황금 감옥이었습니다. 조셉 루팔로와 패트리샤 구찌의 결혼 생활은 1993년부터 2008년까지 약 15년간 이어졌습니다. 이 부부는 1998년까지는 주로 로스앤젤레스에서 살았고 그 이후에는 영국으로 거처를 옮겨 런던과 베벌리 힐스를 오가며 생활했습니다. 놀랍게도 조셉 루팔로의 첫 범행은 어머니와 동거를 시작한 1991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가장 끔찍한 기억은 밤마다 들려오던 소리였습니다. 바로 위스키잔 안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 루팔로는 매일 밤 위스키잔을 손에 든 채 복도를 걸어와 알렉산드라의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얼음 부딪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알렉산드라는 이불 속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놀랍게도 루팔로의 범행 장소는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어린 시절 옮겨 다녔던 가문의 모든 저택이 그대로 범행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베벌리 힐스의 그 화려한 저택도, 팜 데저트의 그 평화로운 별장도, 런던의 그 우아한 타운하우스도 모두 알렉산드에게는 도망칠 수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는 두 명의 간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의붓 아버지 조셉 루팔로, 다른 하나는 친어머니 페트리샤 구찌였습니다. 어머니 페트리샤는 심한 감정 기복을 보이며 알렉산드라를 힘들게 했는데 그때마다 의붓 아버지 루팔로는 마치 구원자처럼 등장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며 다가왔고 그러고는 알렉산드라를 다시 범행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가해자가 보호자의 가면을 쓰고 또다시 피해자에게 손을 대는 끔찍한 덫안에서 알렉산드라의 침묵은 오래도록 이어졌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처음 이 모든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것은 16살 무렵이었습니다. 그 대상은 외할머니 브루나 팔롬보, 그녀는 구찌 회장 알도 구찌의 아내이자 구찌 가문의 또 다른 안주인이었습니다. 어느 날 외할머니가 손녀를 불러 루팔로가 너를 건드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알렉산드라는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외할머니의 반응은 보호도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외할머니는 비밀로 해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사람들이 알면 가문이 무너진다라며 손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명품 가문의 안주인이 손녀의 첫 외침을 그렇게 덮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페트리샤 역시 범행 사실을 알게 된 뒤 딸을 보호하는 대신 다음과 같은 말들로 협박했습니다. 너가 재판에 서면 끝없이 신문당할 것이다. 좋은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낙인이 찍힐 것이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너는 약을 하지 않았느냐? 아무도 너를 믿지 않을 것이다. 정말로 알렉산드라는 당시 루팔로에게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금지된 약물에 손을 댄 상태였습니다. 자신이 겪은 고통의 결과물이 도리어 친어머니의 입을 통해 자신을 침묵시키는 무기로 사용된 것입니다. 이렇게 16년 동안 이어지던 아버지의 범행은 알렉산드라가 22살이 되던 2007년에 마침내 폭발했습니다. 루팔로는 성인이 된 알렉산드라의 일상과 직장 생활까지 끊임없이 통제하려 들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알렉산드라는 직장 안에서 의붓 아버지 루팔로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성인이 된 알렉산드라는 더 이상 의붓 아버지에게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충돌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툼 직후 두 사람 사이에 심각한 신체적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이 충돌로 인해 한동안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할 정도의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부상을 입은 알렉산드라는 어머니 페트리샤에게 경찰에 가서 아버지의 폭행을 신고하고 신고하는 김에 16년간의 그의 범행도 모두 신고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어머니의 첫 반응은 딸의 부상이나 학대 사실에 대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페트리샤가 가장 먼저 걱정한 것은 사건이 외부에 알려졌을 때 가문이 잃게 될 수백만 달러의 경제적 손실과 뒤따를 스캔들이었습니다. 2007년 9월 페트리샤는 딸을 데리고 런던의 가족 단골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알렉산드라는 의사가 보는 앞에서 16년간 당한 범행을 생생히 털어놓았습니다. 구찌 가문의 어두운 비밀이 최초로 공식적인 의료 기록 위에 올라간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 대한 어머니 페트리샤의 주장은 전혀 달랐습니다. 훗날 페트리샤는 뉴욕타임스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진료실에서 딸의 폭로를 들었을 때 자신은 완전히 무너졌으며 그때서야 모든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폭로를 들은 즉시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딸이 치유될 수 있도록 상담을 받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자신과 외할머니 브루나가 이전부터 범행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딸의 주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라의 주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6년 전 자신이 16살 때부터 입을 막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알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묻으려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어느 쪽이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습니다. 페트리샤는 폭로 직후 이혼 절차를 시작했고 2008년 루팔로와의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15년에 걸친 결혼 생활이 끝났고 조셉 루팔로는 가문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알렉산드에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긴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가해자가 어떤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이혼 이후 알렉산드라는 가족과 상담사들의 보살핌 속에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마치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온 알렉산드라는 새로운 시작을 함께할 동반자를 만났습니다. 2016년 4월 알렉산드라는 투자업계에서 일하던 요세프 자리니와 결혼했고 이때부터 그녀의 이름은 알렉산드라 구찌 자리니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품에 안은 순간 알렉산드라의 인생관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일을 자신의 아이는 절대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아이가 같은 고통을 겪지 않게 하겠다는 결심이 그녀의 새로운 인생 목표가 되었습니다.
2019년 두 아이의 엄마가 된 알렉산드라는 이 비극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 비벌리 힐스 경찰청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의붓 아버지 조셉 루팔로를 신고했습니다. 비벌리 힐스 경찰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알렉산드라는 자신의 어린 시절 범행이 벌어졌던 모든 관할 수사기관에 동시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카운티 보안관실, 영국 런던 인근을 관할하는 템스밸리 경찰, 그리고 미국 연방수사국 FBI까지 총 4곳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알렉산드라의 신고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곧 알렉산드라는 거대한 벽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동 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만 26세가 되는 시점까지로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2019년 알렉산드라의 나이는 만 34세였으므로 민사소송의 문은 이미 8년 전에 닫힌 것처럼 보였습니다. 형사 절차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지 너무 오랜 시간이 흘렀고 증거는 희미해졌으며 수사기관이 실제 기소까지 밀고 가기에는 넘어야 할 벽이 너무 많았습니다. 법은 알렉산드라의 편이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시기 캘리포니아에서 한 가지 중요한 법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19년 10월 13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이 새로운 법안에 서명한 것입니다. 법안의 이름은 어셈블리 빌 218, 일명 캘리포니아 아동 피해자 법이었습니다. 이 법은 아동 피해자의 민사청구 시효를 만 26세에서 만 40세까지 연장했고 이미 시효가 지난 과거 사건에 대해서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특별한 창구를 열어주었습니다. 알렉산드에게는 이 법이 마지막 남은 사달이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법이 시행된 순간부터 알렉산드라와 변호인단은 약 8개월 동안 치밀하게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인은 미국 캘리포니아의 그린버그 그로스 로펌 그리고 성폭행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제프 앤더슨 앤드 어소시에이츠였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가족 전체가 가담한 방조 및 은폐 사건으로 소송의 틀을 잡았습니다. 2020년 9월 8일 화요일 드디어 알렉산드라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에 정식으로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원고는 알렉산드라 구찌 자린이었고 피고는 3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피고는 의붓 아버지 조셉 루팔로로 혐의는 성적 폭행과 성폭력,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이었습니다. 두 번째 피고는 친어머니 패트리샤 구찌, 세 번째 피고는 외할머니 브루나 팔롬보, 자신의 가족 3명을 동시에 법정에 세운 전례 없는 소송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피고 한 사람당 최소 1,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0억 원 이상이었습니다. 소송 접수 다음 날인 2020년 9월 9일 알렉산드라는 직접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녀가 새로 설립한 비영리 단체 알렉산드라 구찌 어린이 재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였습니다. 전 세계로 송출된 이 영상에서 알렉산드라는 자신이 공개적으로 나선 이유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매우 힘든 일이었지만 아동 범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 사회가 가장 약하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세상에 알릴 의무를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폭로했습니다. 자신을 유린한 가해자가 여전히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며 베레어 컨트리 클럽에서 유유자적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베레어 컨트리 클럽은 로스앤젤레스에서도 손꼽히는 폐쇄적인 상류층 사교 공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라가 분노한 지점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이 여전히 그런 공간을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심지어 아이들이 있는 병원에서 자원봉사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에게 그것은 끝나지 않은 위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송이 제기된 직후 가족 측은 빠르게 반격을 시도했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어머니 패트리샤 구찌였습니다. 자신은 2007년 9월 진료실에서 딸의 폭로를 듣기 전까지는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는 점, 폭로 이후 즉시 이혼 절차에 들어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외할머니가 학대를 알고도 은폐했다는 딸의 주장은 완전히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패트리샤 측은 딸의 소송이 결국 가문의 재산을 노린 것이라는 강도 높은 주장도 함께 내놓았습니다. 가해자 조셉 루팔로 측의 첫 변호인이었던 리처드 P. 크레인 주니어도 역시 뉴욕타임스에 입장을 보냈습니다. 크레인은 자신의 의뢰인이 아직 소장을 송달받지 못해 내용을 읽어보지 못한 상태지만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루팔로 부부가 결혼 생활 동안 알렉산드라의 정신적 안정에 대해 깊이 걱정했고 그녀의 불안정한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노력이 실패로 끝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쉽게 말해 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는 과거 어머니 페트리샤가 알렉산드라를 침묵시키기 위해 딸의 약물 이력을 들먹이며 압박했던 논리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외할머니 브루나 팔롬보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미 80대 후반의 고령으로 이탈리아 로마에 거주하고 있던 그녀는 캘리포니아에 거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재판 관할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놀랍게도 법원은 그녀의 손을 들어주었고 브루나 팔롬보는 본안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친어머니 패트리샤에 대해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2022년 8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의 스티븐 제이 클라이필드 판사는 패트리샤가 제기한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알렉산드라가 어머니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정식 재판에서 다툴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결정은 미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명품 가문의 직계 상속녀가 자신의 친딸로부터 학대 방조와 은폐 혐의로 본격적인 재판을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친동생 빅토리아 구찌 로시오였습니다. 동생 빅토리아 역시 같은 의붓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2021년 초 빅토리아는 어머니 패트리샤의 법정 진술서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법정에서 타인의 진술서에 동의 서명을 한다는 것은 해당 진술 내용을 법적으로 지지한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였습니다. 쉽게 말해 빅토리아가 언니가 아닌 어머니 패트리샤의 편에 선 것입니다. 학대를 알면서도 은폐했다는 언니 알렉산드라의 주장에 맞서 어머니의 결백을 법정에서 지지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입장에서는 의붓 아버지에게 16년을 빼앗기고 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입을 막혔던 것에 이어 이번에는 친동생에게까지 외면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빅토리아의 선택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신 역시 의붓 아버지 조셉 루팔로에게 당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결백은 옹호하면서도 의붓 아버지가 저지른 범행 자체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매는 그렇게 다른 길을 걷고 있었지만 적어도 의붓 아버지가 두 자매 모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는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재판을 불과 하루 앞둔 2025년 9월 15일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알렉산드라가 어머니 패트리샤 구찌에 대한 소송을 제소 금지 조건으로 전격 취하한 것입니다. 자세한 합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알렉산드라의 변호인 측은 재판 전 비공개로 해결되었다는 한 줄짜리 입장만을 내놓았습니다. 세계 최고의 명품 가문 안에서 벌어진 어머니와 딸의 5년에 걸친 법정 싸움은 재판 하루 전 세상의 진실이 드러나기 직전 조용히 봉인되었습니다. 이제 법정의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은 단 한 명, 의붓 아버지 조셉 루팔로뿐이었습니다. 2025년 9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법원 제50지로 법정에서 조셉 루팔로에 대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루팔로 측이 선임한 변호인의 이름은 미국 사회를 다시 한번 놀라게 했습니다. 시카고 출신의 여성 변호사 도나 로툰노. 도나 로툰노는 2020년 할리우드 거물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을 변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비 와인스타인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여배우들을 성폭행하고 성희롱한 혐의로 전세계 미투 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거물이었습니다. 도나 로툰노는 바로 그 와인스타인의 변호인이었습니다. 법정에서 자신은 돈이 한 푼도 없다고 호소하던 85살의 노인이 정작 미국에서 가장 논쟁적인 변호인을 데려왔습니다. 그것은 알렉산드라에게 보내는 명백한 선전포고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알렉산드라는 직접 증언대에 섰습니다. 얼음소리가 들리던 밤 외할머니에게 처음 폭로했을 때 들었던 침묵의 명령을 다시 진술했습니다. 동생 빅토리아 구찌 로시오 또한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습니다. 빅토리아 역시 의붓 아버지가 자신과 언니 모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 조셉 루팔로 본인도 증언대에 섰습니다. 85살의 노인이 된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재정 상태를 호소했습니다. 자신은 돈이 한 푼도 없으며 오히려 신용카드 빚만 가득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때 알렉산드라 측 변호인 게리 도딕은 돈이 없다면서 어떻게 최고급 변호사인 도나 로툰노를 선임하고 수십만 달러의 비용을 댈 수 있느냐고 추궁했습니다. 조셉 루팔로의 빈약한 변명은 오히려 배심원들의 의심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배심원들은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토한 뒤 배심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2시간 40분 만에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배심원단이 발표한 평결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피고 조셉 루팔로는 원고 알렉산드라 구찌 자리니에 대한 성적 폭행에 책임이 있다. 피고 조셉 루팔로는 원고에 대한 고의적 정신적 고통 유발에 책임이 있다. 배심원단은 피고에게 보상적 손해배상 8,500만 달러, 징벌적 손해배상 3천만 달러를 더해 총 1억 1,50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국 돈으로 약 1,500억 원이 넘는 거액이었습니다. 이는 미국 아동 관련 민사소송 사상 가장 높은 평결액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평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검은색 정장을 입은 알렉산드라의 뺨에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요세프 자리니가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알렉산드라 측 변호인 게리 도딕은 법정 밖 기자회견에서 조셉 루팔로를 성범죄자이자 괴물이라고 지칭하며 이것은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자신의 의뢰인이 인생의 대부분을 아동보호에 헌신해 왔으며 이번 재판으로 받게 될 배상금은 모두 공익적인 목적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알렉산드라는 평결 전부터 배상금 전액을 자신이 설립한 알렉산드라 구찌 어린이 재단을 통해 전 세계 아이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이번 승리는 그동안 형사 사법체계와 수사기관이 공소시효 등의 이유로 제대로 해내지 못했던 책임을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밀어붙여 증명해낸 결과였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사건이 던진 충격은 단순한 가정 내 범죄 사건의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세계적인 명품 가문인 구찌라는 이름 자체에 또 하나의 거대한 균열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구찌 가문에는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왕가라는 별명이 따라다녔습니다. 알렉산드라의 사건은 그 비극의 역사에 추가된 가장 최근의 기록에 불과했습니다. 구찌의 역사는 192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가난한 모두장이 집안의 아들 구치오 구찌는 젊은 시절 영국 런던의 사보이 호텔에서 벨보이로 일하며 상류층 손님들이 들고 다니는 고급 여행 가방을 매일 지켜보았습니다. 언젠가 나도 저런 가방을 만드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 그것이 구찌 제국의 시작이었습니다. 피렌체로 돌아온 구치오는 작은 가죽 공방을 열었고 그의 장남 알도 구찌가 가업을 이어받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키워냈습니다. 그러나 구찌 가문의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그 알도의 시대부터 드리워졌습니다. 알도는 영국인 아내 오렌 프라이스와 결혼한 상태에서 이탈리아 여성 브루나 팔롬보와 30년에 걸친 이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가 바로 알렉산드라의 어머니 페트리샤 구찌였습니다. 또한 알도에게는 본부인에게서 얻은 아들 셋이 있었는데 그중 차남 파울로 구찌와의 갈등이 비극의 첫 번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초 파울로는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겠다며 가문에서 독립을 시도했습니다. 아버지 알도와 형제들이 이를 강력히 막아서자 파울로는 1982년 피렌체 이사회 도중 형제와 사촌들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미국 뉴욕에서 1,300만 달러 규모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복수심에 불탄 파울로는 미국 국세청에 아버지 알도가 수년간 미국에서 700만 달러 이상의 세금을 탈루해왔다는 사실을 밀고 했습니다. 결국 1986년 1월 구찌 제국의 수장이었던 알도 구찌는 미국 연방법원에서 탈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당시 81세였던 그는 미국 플로리다주 에글린 연방교도소에서 1년 1일 동안 복역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알도는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90년 1월 19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전립선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4세였습니다. 그러나 구찌 가문의 내전은 알도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비극은 한 사람이 아니라 가문 전체로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알도가 수감되기 2년 전인 198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파울로는 사촌 마우리치오 구찌와 손을 잡고 함께 아버지 알도를 회사에서 축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파울로와 마우리치오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고 복수의 칼날을 다시 빼든 파울로는 이번에는 사촌 마우리치오를 이탈리아 당국에 고발했습니다. 혐의는 위조 서명을 이용한 상속세 탈루였습니다. 마우리치오는 결국 법망을 피해 이탈리아를 떠나 스위스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의 등에 칼을 꽂는 동안 정작 구찌 제국의 주인 자리는 가문의 손을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자식과 조카에게 회사를 빼앗긴 알도 구찌는 사망하기 한 해 전인 1989년 자신의 지분을 가족이 아닌 외부에 팔아버렸습니다. 바레인의 투자회사 인베스트 코프였습니다. 그리고 1993년 사촌에게 고발당해 스위스로 도피했던 마우리치오 역시 남아있던 50%의 지분을 약 1억 7천만 달러에 같은 회사 인베스트 코프에 모두 넘겼습니다. 배신당한 두 사람이 가문이 아닌 외부의 회사를 팔아버린 것입니다.
이로써 구찌 가문은 창립 70년 만에 회사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현재 구찌 브랜드는 프랑스의 캐링 그룹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문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잔혹한 비극은 회사를 외부에 팔아넘긴 마우리치오 본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27일 월요일 오전 8시 30분경 이탈리아 밀라노 시내의 한 사무실 건물 계단에서 청부살인범 베네데토 체라울로가 한 남자의 등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현장에서 쓰러져 사망한 남자의 이름은 마우리치오 구찌, 당시 그의 나이는 46세였습니다. 마우리치오의 살해를 지시한 주범은 다름 아닌 그의 전 부인 파트리치아 레지안이었습니다. 1994년 공식 이혼한 두 사람은 위자료 문제로 격렬한 갈등을 빚고 있었습니다. 파트리치아는 매년 86만 달러에 달하는 위자료에 만족하지 못했고 전 남편이 새로운 연인과 재혼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평소 의지하던 영매 친구 휘나 아우리엠마를 통해 청부살인범을 고용했습니다. 사건 직후 이탈리아 경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지만 진범의 윤곽조차 잡지 못했습니다. 마우리치오 살해 사건은 그렇게 2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그러나 운명은 파트리치아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1997년 1월 경찰의 결정적인 익명에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마우리치오 구찌를 살해한 진범은 그의 전 부인 파트리치아 레지안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사가 다시 시작되었고 1997년 1월 31일 파트리치아 레지안이 영매 휘나 아우리엠마, 청부살인범 베네데토 체라울로를 포함한 공범 5명 전원이 같은 날 체포되었습니다. 1998년 11월 이탈리아 법원은 파트리치아 레지아니에게 청부살인 혐의로 징역 29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렇게 구찌 가문은 탈세로 인한 회장의 수감, 형제와 부자 간의 격렬한 권력 투쟁, 기업 경영권 상실, 그리고 청부살인 사건까지 한 가문이 겪을 수 있는 거의 모든 비극을 겪어왔습니다. 그 비극의 사슬에 또 하나의 어두운 고리가 추가됐습니다. 바로 알렉산드라 구찌 자리니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라의 사건은 이전의 비극들과 결정적으로 달랐습니다. 과거의 비극이 모두 어른들의 욕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알렉산드라의 싸움은 어른들이 묻으려 했던 진실을 가문의 가장 어린 손녀가 직접 끄집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알렉산드라 구찌 자리니의 삶은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녀는 알렉산드라 구찌 어린이 재단을 통해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그녀는 위탁아동과 취약한 아이들을 돕기 위한 여러 공익활동에도 참여하며 더 이상 구찌라는 이름의 상속녀가 아닌 아이들을 지키는 활동가로 세상 앞에 서고 있습니다. 반면 그녀의 가해자였던 의붓 아버지 조셉 루팔로는 1억 1,5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로 그 금액이 알렉산드르에게 온전히 인도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또한 그는 끝내 어떤 형사 유죄 판결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사건이라는 시간의 벽과 증거의 한계는 형사 절차에서 끝내 넘기 어려운 장벽으로 남았습니다. 85살이 된 그는 캘리포니아의 자택에서 평생 쌓아온 명예와 할리우드의 인맥이 한순간에 무너진 채 남은 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재판 하루 전 비공개로 합의한 어머니 패트리샤 구찌는 현재 스위스 그스타이그 부근에 거주하며 2019년 창업한 럭셔리 여행 가방 브랜드 아비투어를 운영하고 있고 동생 빅토리아는 어머니의 브랜드에서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할머니 브루나 팔롬보는 이탈리아 로마의 자택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적인 명품 제국을 호령했던 가족은 그렇게 저마다의 방향으로 소리 없이 흩어졌습니다.